11월 뉴욕시장 본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추방되고 일부는 형사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차가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대거 구금된 지 불과 이틀 뒤 보스턴과 시카고로 이민 단속이 확산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청사가 올 연말 현재 장소의 맞은편 빌딩으로 이전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11월 뉴욕시장 본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9일 발표한 뉴욕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맘다니 후보가 46%의 지지율을 얻어 24%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친 무소속의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2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15%,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9%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사자 대결에서 맘다니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40, 50대 유권자들은 쿠오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슬리와 공화당 후보와 아담스 시장이 후보 사퇴해야 쿠오모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약 60%는 맘다니 후보가 좋은 인품과 배려가 있는 인물로 자신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49%의 유권자들은 뉴욕시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는데 맘다니 후보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는 맘다니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선거 캠프를 확대했습니다. 쿠오모는 새로운 캠페인 매니저를 고용하는 등 11월 선거 승리를 위해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추방되고 일부는 형사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차가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최종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기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일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진 출국은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큰 제약이 없지만 추방 절차를 밟을 경우 재입국이 장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근로자들의 출국 방식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놈 장관은 추방을 언급해 한미 간 입장차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놈 장관은 또 이번은 모든 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에 오는 기업들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대거 구금된 지 불과 이틀 뒤 보스턴과 시카고로 이민 단속이 확산됐습니다. 지난 6일 보스턴 일대에서는 패트리어 10.0 작전이 전개돼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이 이어졌고 다시 이틀 만인 8일에는 시카고에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일반 불법 체류자를 색출했고 시카고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이날 국토안보부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따 미드웨이 블리츠라 명명했다고 직접 작전 이름을 공개하며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일리노이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KT 아브라함으로 가해자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을 시카고와 일리노이에 몰려든 범죄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이미 시카고 전역에 배치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구금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속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청사가 올 연말 현재 장소에 맞은편 빌딩으로 이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맨해튼 445 파크 애비뉴 건물로 청사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새 장소는 현재 뉴욕 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건물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새롭게 이전하는 빌딩 2층을 주로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1층에 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인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청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 단독 청사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건물이 내년부터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어 올해 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민자에 대한 불신 검문과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엇갈린 판결 끝에 하급심에서 내려진 이민 단속 제한 조치를 뒤집고 LA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홈디포, 세븐일레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모나 언어만으로 불법 체류자로 의심해 불심 검문하고 체포하는 방식의 이민 단속이 지난 6월부터 진행돼 왔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인종적 편견만으로 불심 검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의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특히 LA 지역에 최대 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단속 제한은 연방정부 권한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라티노처럼 보이고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체류자로 단정짓는 단속은 인종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이민 단속이라며 로스앤젤레스 지역 내 불심 검문과 체포 행위에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민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전문 인력 비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아시아계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태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발생해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과 제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B1 비자 등 단기 출장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교육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우리는 기술 인재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와서 세계적 제품을 만들도록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인 고용과 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업계는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나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이미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외국인을 위한 H-1B, E-2 비자 등은 발급상한 제한과 까다로운 승인 기준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은 FTA를 통해 전용 취업 비자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에서 이를 얻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김하원 의원은 한국인 전문직 대상 연간 1만 5천 건 비자 할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0년간 반복 제안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 기도 시간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가 공립학교 기도 보호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연방대법원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 내 공식 기도를 금지한 이후 사실상 첫 전면적 변화 시도입니다.
트럼프는 텍사스주의 한 여학생이 교장의 금지에도 친구를 위해 기도회를 열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신앙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지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 일부 주에서 종교 상징물을 허용한 전례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모친에게 물려받은 가정용 성경을 성경박물관에 기증하며 두 번의 취임식 때 사용한 성경이 워싱턴 중심에 전시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성전환 수술을 관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내 행정부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정책을 강요하는 학교의 연방 자금을 끊었다며 성전환 수술과 화학적 처치를 금지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나서는 건 미친 일이다. 그것은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 원대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 결정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지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배상액 판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캐럴을 비방했고 이에 캐럴은 명예훼손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 면책 특권과 과도한 배상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 금시장협회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물 금선물도 전일 대비 0.7% 오른 3,677.4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지난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3,600달러 선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3,700달러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값 급등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준의 독립성 약화 우려를 꼽았습니다. ING의 크리스 터너는 연준의 완화 정책 기대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러화는 올해 주요 통화 대비 10% 하락해 다른 통화 보유자들이 더 저렴하게 금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금이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에서 유로화를 제치고 2위에 오르며 수요 확대를 반영했습니다. 베렌베르크의 이코노미스트 아타칸 바키스카는 국채에서 금으로의 자금 이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를 벌이던 기간 동안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이를 알면서도 거래를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8일 뉴욕타임스는 JP 모건이 내부 우려와 자금 세탁 위험 신호에도 앱스타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수년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앱스타인의 순자산은 3억 달러에 달했고 은행은 134개 계좌를 통해 거래하며 연간 수수료 수익만 800만 달러 이상을 올렸습니다. 특히 당시 프라이빗 뱅킹 임원이자 차기 CEO 후보였던 제스 스테일리는 앱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앱스타인과 거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은행 내부 지적이 나올 때마다 거래 중단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이 소개한 여성과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앱스타인은 2006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JP모건은 2013년 스테일리 퇴사 후에야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JP모건은 2019년 앱스타인이 체포되고 나서야 4,700건의 의심 거래를 당국에 뒤늦게 보고했습니다. JP모건은 피해자와 당국에 총 3억 6,500만 달러를 보상했지만 경영진은 2013년 앱스타인과의 거래를 종료하기 전까지 그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앱스타인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커틀러 책임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벽화 작가 뱅크시의 새로운 벽화가 런던의 법원 외벽의 모습을 드러낸 지 1시간 만에 가려졌습니다. 9일 공개된 벽화에는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티켓을 들고 있고 전통 가발과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시위자를 법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려 본인 작품임을 알렸고 캡션에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원 측은 이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 2개로 가렸으며 보안 요원 2명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영국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심판원 서비스는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벽화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1월 LA 일원에서 발생하면서 LA 카운티 역사상 최대 재산 피해를 초래한 대규모 산불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9월 만기 목재 선물은 1,000보드 피트당 525.5달러로 지난 8월 1일 고점 대비 25%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80%를 넘겼던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 8월 38%로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스페셜 행사를 개최하고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7과 애플워치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유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올해 10월부터 1일 13만 7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팝 가수 최초로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히트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2층 버스와 열차 간 충돌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멕시코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나스닥은 자사거래소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형태 또는 토큰화 형태로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8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